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하기 전에 요 이야기 하나 드려야 되겠네요. 지금 헌법재판소에 폭동을 모의하는 글이 올라와서 지금 경찰이 수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복을 입고 관광객인 척 가자 이러면서 이제 이 폭동을 모의했다는 지금 정황들이 나오고 한복집 예약 인증도 하고 있고요. 또 거기다가 구체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지금 뭐 어떤 이 위치나 또 헌법재판소 구조 뭐 이런 사진도 지금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에 어디 가서 근처 가서 한복을 대여받고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지금 SNS 등을 통해서 지금 상당히 퍼지고 있어서 경찰이 지금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참 걱정스러운 대목입니다. 이게 지난번 우리가 서부지법 사태가 있었듯이 참 이런 일이 또 일어나면 안 될 텐데요. 자, 그런데 이제 부정선거 이게 이제 그동 아마 이번 주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제 그 김용빈 사무총장 나와서 이제 아마 이 문제가 아마 핵심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 한국일보도 그렇고 월간조항도 그렇고 언론들이 애니첸이라는 한 여성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애니첸 어떤 분인가요? 이 애니첸이요. 지금 나이는 공개는 아직 안 됐는데 네. 사진을 보면은 한 70대 정도 여성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16살 때 한국 사람인데요. 16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네. 그 부모가 부유하지가 않아서 굉장히 어렵게 자랐다. 그리고 홍콩계 남성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다. 지금 애니는 이름이고 첸이 성아니에요. 네네. 그 첸이라는 게 홍콩계 남편의 성이 첸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하와이의 부동산 재벌 백만장자라는 소리를 오. 듣는다 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그 쭉 기록을 찾아보니까요. 2020년 4.15 총선, 그때부터 부정선거론에 확 꽂혔는지 그때부터 뭐 활동 기록이 여기저기 나타납니다. 네. 그때가 이제 트럼프 1기 행정부였잖아요. 네. 그 2020년 4.15 총선이 끝나고 7월 말쯤에요. 트럼프 대통령 앞으로 서한을 보냅니다. 서한을 보는데 한국의 4.15 총선이 그 중국의 그 부품을 네. 기계를 쓴 민주당 세력의 개표 조작으로 뭐 이렇게 된 부정선거다 하면서 이거를 미국이 관심을 갖고 국제적인 감시 검증단을 만들어 갖고 그걸 해봐야 된다. 그다음 미국으로도 그게 갈 수 있으니까 경계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그거를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꾸준히 그 활동을 해왔는데 저분이 무려 네 개의 단체를 만들어요. 한국 보수주의 연합, 뭐 그다음에 한국 뭐 자유안보정책센터, 뭐 그다음에 무슨 또 북한 인권 관련된 뭐 이런 걸 만들어 갖고 결국은 윤 대통령하고 4번 정도 만난 것으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깊이 있게 만나고 대화했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지만요. 저 지금 나오는 사진 있잖아요. 네. 저 사진이 최초로 만난 거예요. 근데 저거는 언제냐? 2022년 3구 대선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1월에 저 중간에 있는 애니첸 저분이 그 만든 4개 단체 중에 2개 단체가 신년 하루회를 개최를 했는데 저게 이제 하얏트 호텔이에요. 네. 근데 윤석열 후보가 저기 간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갖고 나중에는 민주평통 해외 목세 운영위원까지 됩니다. 그 석동현 사무처장 있을 때. 네, 뭐 그래서 어떤 저 거죠? 사진은 2022년인가 2023년에 민주평통 그게 그 임명장을 받고 기념사진을 또 찍는 거죠. 그 다음에 윤 대통령 부부가 워싱턴 갔을 때, 또 하와이 갔을 때, 거기서 현지 동포 간담회를 열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와이 그때도 갔었죠? 참석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한 4번 정도 만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분이 16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요. 거기서 이 뭐 테크놀로지 회사 남편하고 반도체 회사 만들어서 꽤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한국의 부정선거에 관심을 가진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갑자기 감옥에 가는 신문 기사를 읽고 쇼크를 받았다. 나만의 경제 기적을 만든 박정희 대통령의 딸인데 갑자기 감옥에 끌려가는 탄핵을 댈 수 있다니 뭐 이렇게 했고 한간에는 이분이 김건희 여사와 꽤 친분이 있다라는 이게 알려졌는데 근데 이 한국일보 기자하고 인터뷰에서 딱히 친분은 없다. 그러면서도 김 여사를 공격하는 것은 나를 공격하는 것과 똑같다. 오. 나는 모국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미국에 정확히 알릴 책임이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애니첸이라는 분은 저도 꽤 오래전부터 그 이름을 들어서 알고 아, 있었는데요. 저랑 가까운 분이 애니첸이랑 같이 일도 해서 제가 이제 그분 통해서 옛날 얘기를 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애니첸이라는 사람은 같이 일해본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그 사람한테는 딱 두 가지가 중요하대요. 네. 하나는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막겠다. 아하. 두 번째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이 두 가지가 강력하게 결합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애초에 이분이 16살 때 미국으로 건너갔지만 그 전에 그 가정 환경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게 된 배경도 좀 뭔가 관련이 돼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으로 가서 IT 기업을 시작했는데 그게 꽤 잘 됐고 사실 돈을 더 잘 벌게 된 거는 부동산 사업을 하면서 돈을 크게 벌었다고 해요. 아. 그러면서 지금도 하와이에 거주하면서 이제 미국 공화당에 여러 가지 그 뭐 연이 닿고 여러 가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미국 정재계의 큰 손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애니첸이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점에 거의 각성을 했고 그다음부터 모국을 위해서 내가 뭐라도 해야겠다는 그런 절박한 감정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여러 가지 여러 이제 정치계 인사들을 두루두루 만나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반공의식 그리고 기독교 정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국에 전파하고 한국을 공산화로부터 지켜낼 것인가에 대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부정선거 활동에 대한 이제 소위 뭐라 할까요? 네. 좀 지원하는 그런 그렇죠. 활동들을 해왔고 예. 석동현 변호사가 민주평통 사무처장 할 때 이분이 이제 그 주요한 직책도 맡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그 애니첸에 그 한국에서 애니첸의 비서실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석동현 당시 민주평통 사무처장이 하와이에 왔을 때 나 민주평통 뭐 좀 그 시켜달라 네. 그런 청원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요. 이게 윤 대통령이 최소 네 번이나 만나게 된 게 우연이 아닌 게요. 나름대로 그 계획을 세우고 나름대로 치밀하게 접근을 했다.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됩니다. 2021년 12월 20일 아까 윤 대통령 그러니까 후보 시절에 윤 대통령이 2022년 1월에 처음 만난 사진을 보여줬잖아요. 네네. 정확히 한 달 전에 같은 장소 하이아트 호텔에서요. 당시 김용현 그 장관이 윤석열 캠프에 무슨 본부장이었어요. 네, 그렇죠. 국방안보 본부장인데 그 김용현 당시 본부장이 누굴 만나냐? 감독님 그 사진 있으면 한번 좀 올려주세요. 예, 이 김진영 전 육구 참모총장 네. 저기 나오죠? 네. 저기에 맨 왼쪽에 있는 그 하얀 마스크를 쓰고 김용현 장관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 저분이 김진영 전 육군 참모총장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분, 네. 김재창 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이 두 사람을 2021년 12월 20일 하얏트 호텔에서 만나요. 저분들이 하나회 출신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역시 김진영 이분은요. YS가 취임 열흘 정도 지나갖고 하나회를 전격적으로 해체했잖아요. 네. 그 액션 1번이 뭐냐면은 당시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하나회 핵심 김진영을 그거를 해임을 시켜버렸어요. 네. 그게 이제 하나회 전격 해체의 시작이거든요. 그리고 저 김재창 저분도 하나회 출신이에요. 네. 근데 당시에 김영현 장관을 만나 저 두 분이 명함을 뭐를 들고 있었냐면요. 한미 자유안보정책센터의 김진영 장군은 회장이고 네. 김재창 장군은 부회장. 이 명함을 들고 김영현 당시에 윤석열 캠프의 국방안보본부장을 만난 거예요. 네, 네. 근데 그 한미 자유안보정책센터가
뭐냐? 애니첸이 애니첸의 자금으로 세운 거고 애니첸이 거기에 이사장이에요. 이사장. 그래서 저렇게 만나고 나고 한 달 후에 윤석열 당시 후보가 애니첸하고 조우를 하게 되는 네. 거죠. 우리가 뭐 한미 동맹이나 한미 관계를 뭐 더 활성화시키고 한다는 것 자체는 뭐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문제될 게 없고 또 이런 노력들이 당연히 있어야 될 텐데 문제는 이제 저희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특히 이제 부정선거 이 문제에 대한 어떤 굉장히 좀 이 활동들 이런 것들을 꽤 이제 펼쳐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금 문제가 우리가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윤 대통령도 사실 이제 부정선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인식들을 하는 데는 아마 이런 사람들의 어떤 영향력이 꽤 큰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저희가 이제 지적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그동안 뭐 보수적인 어떤 안보단체 그런 뭐 연계관계 이런 것들은 뭐 쭉 이분이 활동을 많이 해왔고 지원을 해왔지만 특히 이제 부정선거와 관련된 이 황교안 뭐 전 총리라든지 뭐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후원 활동, 지원 활동 뭐 이런 것도 많이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 그 당시에 2020년도 미래통합당 시절이죠. 이제 그때 총선이 있었는데 그때 총선 때도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서 애니첸 회장이 그 당시에 이제 그 미래통합당을 이끌고 있던 황교안 전 대표를 네. 포함한 미래통합당 인사들을 접촉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 또 그 이전에는 이미 뭐 정광훈 목사랑도 접촉을 시도를 해서 어느 정도 깊은 관계를 이어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분은 워낙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힘으로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막겠다는 그런 소명의식이랄까요? 나름의 소명의식이 워낙 투철하셔서 네. 게다가 돈도 있고요. 그러니까 전혀 포기할 이유가 없고 계속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한국 사회 곳곳에 본인의 생각을 함께하는 본인의 생각과 함께 움직여줄 그런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 스카이데일리가 지금 부정선거 계속 뭐 단독이다 해서 보도하고 맞아요. 네. 있고 계엄 당일날 수원 성관이 연수원에서 중국인 해커 99명을 네. 한미 합동 작전으로 검거해서 뭐 미군 기지가 있는 오키나와로 뭐 이송을 했다. 그 스카이데일리가 그 뭐 정광훈 목사가 하는 자유일보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유료로 구독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저 애니첸 저분이 또 스카이데일리를 많이 사준다. 많이 사주고 있다. 뭐 또 그런 얘기가 쭉 있고 그리고 요번에 이제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 그 취임식 때 초청받았다고 뭐 스카이데일리 대표도 뭐 네, 초청받았다. 같습니다. 네. 한국 언론사 대표 중에는 유일하게 초청받았다. 뭐 이렇게 좀 자랑하면서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보니까 트럼프 쪽에 상당히 많은 정치 헌금을 했어요. 네. 예, 정치 헌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2018년부터 2020년 사이만 하더라도 공화당 전국위원회, 공화당에 우리 돈으로 약 1억 4천만 원 정도 뭐 하고, 그러니까 저 트럼프는 정확하게 저 후원 액수만큼 뭐를 기회를 주잖아요. 네, 그렇죠.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어쨌건 뭐 이게 우리가 한미 관계를 돈독히 하고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 안 삼겠습니다만은 그렇지만 너무 이제 부정선거 문제를 또 어떤 이런 것들을 좀 부풀리고 또 하는 데 있어서 좀 영향을 미쳤다 그러면 이것 또한 뭐 지적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